안녕하세요.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해 발표할 오조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배경으로 1998년 식품의약안전청은 보건복지부의 외형으로 설치되었고 식품의약품 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환경하에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부처 간의 분산관리, 조정 기능 미비 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특히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및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관리 일원화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수행 기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관련법으로 세 분야로 나눠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법령입니다. 여기에는 식중독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식품의 생산 유통 전반의 안전 기준을 정한 식품안전기본법,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관리와 표시 규정을 다루는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법처럼 식품 수입과 인증 체계를 다루는 법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 관리에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영역입니다. 약사법, 화장품법, 실험동물법, 마약류 관리법 등의 바이오 약품의 안전을 다루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 법률, 그리고 인체 조직의 채취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법률도 포함됩니다. 특히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에 관한 특별법 역시 여기에 속합니다. 이 법이 있어야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의 개발, 허가, 긴급 공급이 빠르게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은 의료기기와 시험 검사 분야입니다. 의료기기법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 허가, 품질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중요성이 커진 디지털 의료기기법, 체외진단 의료기기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해성 평가나 검사 기준을 다루는 위생용품관리법, 인체 적용 제품을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법, 그리고 식품의약품 전반의 실험 검사 제도를 규정한 법령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제품이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 안정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법적 근거입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 특별법의 제1조 목적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 제품을 신속히 개발하고 긴급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 대응용 의료 제품의 빠른 개발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위기 대응 의료 제품 안전관리 공급위원 제5조로 총 4가지 사항을 심의합니다. 의료제품의 안전관리와 공급체계 제도 개선 관련 사항,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부작용 보고 결과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즉, 개발부터 사용 승인 이후 안전성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제12조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질병관리청 또는 중앙행정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의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법에서는 긴급한 경우 심의 없이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지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품목 신고나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정부의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조항은 감염병 유행 초기처럼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같은 필수 의료 제품을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 피해 비과보상 제12조의 2로 긴급 사용 제품을 사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국가는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에 대한 각각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하게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허가, 심사, 미개평가, 시험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세부 부서를 보면 식품위해평가부는 식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연구합니다. 의약품심사부는 의약품의 규제와 제조시설을 심사하고 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바이오생약심사부는 백신을 포함한 생물의약품과 바이오 제품의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기심사부는 의료기기의 허가 안정성 평가를 담당하며 의료제품연구부는 의약품과 의료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성평가연구부는 독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임상연구와 위해성 평가를 지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처분부는 각 부서의 주요 기능으로 먼저 기획조정과는 정책기획, 규제과학, 국제협력 등 식약처의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을 총괄합니다. 운영지원과는 조직운영과 인력지원을 담당해 기관이 원활히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소비자 위해 예방국은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관리 정책을 마련합니다. 식품안전정책국은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 식품안전의 전반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 및 포장용기 기준을 설정합니다. 수익식품안전정책국은 수익식품의 안전관리와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소비안전국은 영양소비 안전정책을 개발합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안전국이 약품 마약류 정책과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바이오 생약국이 생물의약품, 한약, 화장품 등 관련 안전정책을 조정합니다. 의료기기 안전국은 의료기기 안전정책을 담당하며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관리 체계를 총괄합니다. 언론 속의 식품의안처 안전성 평판에 대해 소개하자면 긍정적 평판 요소로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품질 검사를 평소 45일에서 긴급 2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뒷받침하며 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식품 기준과 규격을 고도화했으며 취약계층 급식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특히 조계전 A형 간염 사건 이후에는 검사 명령과 사건 제도를 도입해 식품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식품 검사 기관의 품질 관리 수준이 국제 기준 100%에 도달하는 등 국제적 신뢰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즉 부정적인 평판 요소입니다. 우선 해외 안정성 정보 제공의 특정 약물의 부정 정보만 강조하는 등 정보의 균형성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국민 홍보와 접근성도 아쉬운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안전나라는 단순 안내 중심이라보다 능동적으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빅데이터 분석 활용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종합 결론으로 식약처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안전관리 강화, 국제기준 충족 등은 평판 상승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보, 소통, 국제협력, 정책 지표 개선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국제혁신 3.0 추진, 푸드 QR 도입, 주요 정책의 신속한 소통 등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처 간 합동조사단 운영 등 협업 노력에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식약처의 WLA 등재는 WHO가 규제 역량을 엄격히 인정한 것으로 국제적 신뢰와 글로벌 리더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에도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사회적 공헌으로 왼쪽 기사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최근 3년간 식육 추출 가공품 검사 결과 부적 함률은 약 2.8%로 식육 가공품 전체의 부적 함률 0.5% 대비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적합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한 가열 처리, 밀봉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대장균 및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식약처는 곰탕, 삼계탕 등 식육 추출 가공품의 생산 단계별 미생물 관리와 시설 세척, 소독 기준을 담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법령 자료실의 안내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규모 HACCP 인증 업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원과 함께 식품 원료별 위해 요소 분석 정보와 식품 기준 규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대 제공하며 앞으로 제조 공정별 위해 요소 정보도 추가해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 환경 조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 조가 매핑한 위치와 그 이유에 대해 각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약품 안전처는 가장 중심적으로 관리, 규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보건의료 자원의 안전관리를 수행해 질과 안전 확보 역할을 하므로 두 영역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우진님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식약품의약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평가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관리 감독뿐 아니라 안전한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자원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리 사이에 표시하였습니다. 유승은님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역할을 감안할 때 관리와 보건의료 자원 사이에 점을 찍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민서연님 발표해 주세요. 식약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평가, 허가, 기준 설정, 사후 관리 등 규제와 관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체계에서 식약처는 보건의료 자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보건의료 자원 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신지암님 발표해 주세요. 식약처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법과 기준을 기반으로 한 규제 활동입니다. 생산, 유통, 판매점 과정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지키게 하는 방식은 명확한 관리 중심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통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므로 관리와 보건의료 서비스 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이규리님 발표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 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안전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 대상,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담은 리플릿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배포한다라는 뉴스를 보며 저는 이러한 활동이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약물 사용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님 발표해 주세요. 네, 식약처의 핵심 기능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허가, 규제, 감시,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나 경제적 지원, 자연 공급이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를 감독, 통제하는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관리에 점을 찍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